안녕하십니까. 로얄 IB에서 랭귀지 A 코리안 수업을 맡고 있는 부원장 진입니다.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랭귀지 A랑 B는 얼마나 다른지, 난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렇다면 A는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실제 제가 상담할 때 드리는 설명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대학교 고등교육 4학년 이상의 교육을 받으셨지만 지금 한국어 문학작품을 하나 읽고 분석글을 써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과목을 학습하게 되는 게 바로 랭귀지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링구얼 디플로마가 아니라면 실제 한국인 학생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보이는 화면처럼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랭귀지 A를 선택했다면 스페니쉬, 프렌치, 그리고 차이니즈를 B로 선택하게 되고요. 코리안 A를 선택했다면 잉글리시 B를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 잉글리시를 선택해야 되냐? 코리안을 선택해야 되냐는 내용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느 나라에 있는 대학인지 그리고 어떤 계열에 있는 대학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Literature과 Language and Literature 두 개의 과목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저는 강하게 Language and Literature를 선택하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실제 Language A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랭앤릿에 맞추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GPA는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6월, 7월 여름방학 때 어떻게 문학작품들을 학습하면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세스먼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19년에 수학이 개정이 될 때 랭귀지 A 파트도 함께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문학 수업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아까 추천드린 바와 같이 랭앤릿 기준으로 해서 스탠다드 레벨과 하이어 레벨에 각각 소요되는 시간, 반영 비율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하이어 레벨에만 있는 에세이를 제외하고는 페이퍼 1이 하이어 레벨이 1시간 조금 더 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릿과 랭앤릿의 차이는 페이퍼 1에서 차이가 납니다. 페이퍼 1, 랭앤릿의 경우는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비문학 작품, 서로 다른 텍스트 두 개의 타입으로 어떤 질문과 함께 출제가 되는데요. 그 질문에 맞게 스탠다드 레벨은 텍스트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이어 레벨은 두 개를 모두 분석하는 글을 쓰는 것이 페이퍼 1 시험 문제입니다. 비문학 작품이 출제되는 랭앤릿과는 다르게 릿의 경우는 문학 작품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문학 작품이 출제됩니다. 실제 문학 장르라고 하면 소설, 시, 그리고 연극 작품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문학 작품들은 실제 암시하는 내용 그리고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한국 문학의 경우에는 역사적, 정치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문학 작품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비문학 작품은 그 텍스트 타입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외울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맞긴 합니다만 실제 비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바로 그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장르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는 점, 그래서 제가 랭앤릿을 추천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IBO에서 예상 문제로 출제되어 있는 페이퍼 1 그리고 2의 페이퍼들입니다. 실제 페이퍼 1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다드 레벨은 두 개 중에서 하나 그리고 하이어 레벨은 둘 다를 분석하는 글을 쓰는 건데요. 보이는 유의미한 것들을 모두 분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보이죠? 이미지까지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분석이 될수록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퍼 2입니다.
페이퍼 2의 경우는 스탠다드 레벨과 하이어 레벨의 차이가 없습니다. 1시간 45분 동안 주어진 4개의 일반적인 질문들 중에서 배운 작품 2가지를, 문학작품 2가지를 비교해서 잘 쓸 수 있는 질문을 골라서 비교 글을, 분석 글을 작성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 어떤 작품도 해당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질문 4개가 나오긴 하지만 본인이 가장 쓸거리가 많고 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질문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Higher Essay 그리고 IA 페이퍼 2에서 작성할 2개의 문학작품, 이렇게 문학작품들은 서로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인터널 어세스먼트입니다. IBO가 발표한 글로벌 이슈에 맞게 하나의 비문학 작품 모음집의 발췌문과 한 편의 문학작품 발췌문에 근거해서 학생이 10분 동안 발표할 거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약 2-3개 정도의 질문을 5분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리코딩이 되어서 IB에 전달되어서 채점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 글로벌 이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각 예시를 보자면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10분 정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 분량이 되는지 발표 전에 준비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요. 전부 다 내용을 외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외울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2021년 이번 5월부터 시험을 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5월에는 페이퍼 2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삭제되거나 또는 약간씩 변경이 좀 있는 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올해 스탠다드 레벨 그리고 하이어 레벨은 둘 다 페이퍼 2가 진행되지 않고 페이퍼 1 그리고 하이어의 경우는 페이퍼 1과 IA, 에세이까지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 2를 제외한 페이퍼 1의 비중, 그리고 이제 IA의 비중, 또 하이어 레벨 같은 경우는 에세이의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페이퍼 1을 스탠다드 레벨과 하이어 레벨이 정확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타입에 따라, 랭앤릿의 기준입니다. 텍스트 타입에 따라서 특징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2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문학학습을 하면서 GPA 내신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년 동안 파이널 어세스먼트를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IA를 실제 제출하기 전에 2-3번 연습을 하게 되고 또 하이어 같은 경우는 에세이를 실제로 제출하기 전에 1-2번 정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전부 서머티브로 프레딕트 스코어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퍼 1이나 2는 애뉴얼 또는 목 이그잼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한 후에 학생들에게 안내를 할 때는 7점으로 환산을 해서 안내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어 2에 올라가게 되면 프레딕트 스코어로 최종적으로 환산되게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IBO에서 제공하는 크라이테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채점을 하시겠지만 매 서머티브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루브릭을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점 잊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Conceptual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개정이 된 후에 추가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가지의 컨셉을 IBO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컨셉에 대한 설명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컨셉들은 실제 에세이를 쓸 때 반드시 선택하고 그거에 맞게끔 주제문을 잡고 글을 써 나가야 하는 중요한 단계라는 점만 놓치지 않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이번 문학, 영어 그리고 국어를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글쓰기 실력이라는 건 국어나 과학처럼
들인 시간에 따라서 바로바로 눈에 보이게 실력 향상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양서를 읽고 깊게 사색해 봤으며 또 많은 글쓰기를 해봤는지가 현재 학생의 글쓰기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2달 남짓된 기간 동안 글쓰기 실력을 엄청나게 많이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짜고 계셨다면 그 계획을 살짝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 실력이 좀 부족하고 에세이 쓰기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문학 이론을 미리 공부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글쓰기는 풍부한 어휘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휘력, 그리고 어휘 학습을 좀 해놓고 그리고 또 문장력 훈련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유의어 그리고 반의어를 많이 알아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 역시 유료로 어떤 학습을 듣기보다는 이번 여름방학에는 무료 학습인 EBS 등을 통해서 문학 이론을 철저하게 학습해 놓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번째는 이미 학생이 평균 이상의 글쓰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여름방학에 문학학습보다는 다른 하이어 레벨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엔 실제 학교에서 서머티브가 나왔을 때 간단하게 첨삭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랭귀지 A의 학습 부담은 조금 줄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귀지 A, 랭밋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 과목에 비해서 막막하게 느껴지는 문학 수업이지만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오히려 고득점 맞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기 쓰듯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로얄 아이비의 좋은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학생의 실력과 그리고 성적을 함께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